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은 지은이네 집에 저녁을 해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다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영숙이, 맞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동네에서 함께 자란 언니였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숙이 많네. 얼마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니.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언니는요? 나도 그렇지 뭐. 애들 키우고 손주 보고. 순자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있잖아, 영수가. 네, 너희 엄마 말이야.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요? 응, 내가 우연히 봤어. 한 달 전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요? 서울역 근처 요양병원. 내가 친구 문병 갔다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처음엔 몰라봤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너희 엄마더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확실해요? 응, 내가 말 걸었거든. 김정자 씨 맞으시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 그리고 나더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지금도 거기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 그때 한 번 본 게 달아서. 근데 영수가, 순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엄마 많이 편찮아 보이셨어. 휠체어 타고 계시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는 현관에 그대로 놔둔 채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구나. 30년 동안 저는 엄마가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실 거라고 혹은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사실이, 휠체어를 타고,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만나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응.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시간 후 지은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다이는 학교에 있고 지은이 혼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를 만난 것, 그리고 외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 지은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만나고 싶으세요? 글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시고 아니면 안 만나셔도 돼요. 근데 엄마가 편찮으시대. 휠체어를 타고 계신다고. 그렇다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더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지은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엄마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엄마는 뭘 하고 계실까? 혼자 계실까? 아프신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나야겠어. 엄마를. 비록 무섭고 두렵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결정했어. 어떻게요? 만나볼 거야. 외할머니를.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같이? 네. 엄마 혼자 가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당연한 거예요. 저도 외할머니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며칠 후 우리는 서울역 근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디로 찾아가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 김정자라는 분을 찾는데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층 302호실이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01호, 302호.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김정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낮고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숙이? 네. 엄마.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니? 순자 언니가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지은이도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제 딸이에요. 이지은이요.
할머니가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앉아라. 서 있지 말고. 우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왔니? 할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었으면 진작 찾았겠지. 30년이 지나서야 오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쌀쌀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진작 왔어요. 그래.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뭘? 왜 그날 떠나셨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 때문이었어. 아빠요? 응. 너희 아빠가 술을 많이 마셨어. 그리고 나한테 손찌검을 했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그랬어.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욕하고. 나는 견딜 수 없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살기 위해서. 저는요? 저는 왜 안 데려가셨어요? 데려가고 싶었지. 근데 너를 데리고 가면 너희 아빠가 쫓아올 게 뻔했어. 그래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나쁜 엄마야.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미안했어. 너를 버리고 온 게. 근데 엄마도 살고 싶었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응, 이제 괜찮아요. 뭐가? 엄마가 왜 가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힘드셨던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나간 후 여러 곳을 떠돌다가 결국 혼자 작은 방을 얻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 돈을 벌어서 언젠가 너를 찾으러 가려고 했지. 그럼 왜 안 오셨어요? 가려고 했어. 몇 번이나. 근데 용기가 안 났어. 너한테 미움받을까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이제는 이렇게 요양병원에 누워있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1년 됐어.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거든.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혼자 계세요? 돌봐주시는 분은 안 계세요? 없어. 나 혼자야. 그럼 저희가 가끔 올게요. 뭐? 할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외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되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엄마,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같이 지내요.
이제라도. 영수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같이 있어요. 엄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가끔은 지은이와 다이도 함께 갔습니다. 증조할머니, 다이가 병실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누구야? 저요. 다이예요. 다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예쁜 우리 다이. 잘 지냈니? 네.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다이가 똑똑하네. 할머니는 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엄마가 떠난 후 30년 동안 저는 이 온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네, 엄마가 퇴원하고 싶어? 퇴원요? 응. 이 병원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밖에 나가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엄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너한테 짐이 될 텐데.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엄마, 더 이상 거절하지 마세요. 이제는 같이 살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영수가. 일주일 후 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휠체어를 밀고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좋은 집이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방은 이쪽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당연하죠. 평생 너한테 미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어?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부터 잘 지내면 돼요. 그래. 고맙다, 영수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온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셨습니다. 영수가,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요, 엄마.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도 있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엄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다 같이 외식할까요? 어버이날인데? 네. 엄마도 계시고 지은이랑 다이도 있고 다 같이 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가까운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다이가 반찬을 집어 할머니 접시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다이야.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도요. 지은이도 할머니 접시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줘. 엄마 다 못 먹겠다.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우리는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다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증조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노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란 카네이션? 네. 선생님이 노란색은 감사의 의미래요. 그래서 증조할머니한테 드리려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도 가방에서 꽃을 꺼냈습니다. 노란 카네이션 한 송이. 엄마, 이것도 받으세요. 영수가.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가 이런 날을 볼 줄은 몰랐어. 지은이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이제 혼자 아니세요. 다이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증조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엄마가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30년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용서받는 것 같아. 엄마는 용서받을 필요 없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그래도 너를 두고 간 건 잘못이야.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차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방에 모시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그래. 외할머니도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응.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봤어.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뭐려? 용서라는 게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외할머니를 용서한 건 외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 이제야 알았어.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저는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하십니다. 오래 버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몇 주 안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은아, 엄마가
알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할머니가 계신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영수가,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영수가, 엄마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알아. 몸이 말을 안 들어.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수가 엄마 말 들어줄래? 네. 엄마가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엄마. 그리고 매년 어버이날에 바다에 가서 노란 카네이션 한 송이 띄워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병원에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그래. 네. 하늘이 정말 파랗고 구름도 예뻐요. 영수가, 네. 엄마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괜찮은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영수가. 엄마 딸이 되어줘서. 엄마.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이도 함께 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눈 떠봐요.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할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은이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외할머니.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유언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바다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바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할머니의 유골함을 열어 바다에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외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조할머니, 사랑해요. 다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란 카네이션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띄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꽃이 파도에 떠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어버이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은이, 다이와 함께 바다로 갔습니다. 엄마, 왔어요. 저는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잘 지내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저는 용서를 배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다시 만나게 해줘서. 꽃이 파도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 다행이다. 다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렸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편히 쉬세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제 엄마가 되어줘서 마지막 3부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극장 구독 후 다른 이야기도 만나보세요.